안녕하세요. 장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미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드바이저로 채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드바이저리 어그리먼트 자문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요약해보았습니다. 어드바이저리 어그리먼트는 명확한 업무 범위, 보수 조건, 핵심 범위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드바이저리 어그리먼트를 작성하거나 체결할 때 주로 다뤄지는 항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을 먼저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될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인이 제공한 자료 등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문인이 경쟁사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문인이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진술과 보증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인과 이를 받는 고객의 법적 명칭이나 주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어드바이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문인이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이 경영 컨설팅인지, 법률 자문인지, 금융 자문인지, 혹은 마케팅 자문인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공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면으로 미팅을 통해 제공하실 것인지, 온라인 보고서를 제공하실 것인지, 혹은 정기적인 미팅이나 지원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수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보수 구조를 시간당 요금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혹은 성과 기반으로 하실 것인지, 주식으로 주실 것인지, 현금으로 주실 것인지 등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 지급에 있어서 월별로 지급하실 것인지, 프로젝트를 완료 후에 지급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고, 비용 청구에 있어서 출장비나 자료 준비 비용 등 실비 정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될 수 있는지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의 유효기간을 예를 들어 1년으로 할 것인지 혹은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 해지 사유로서 계약 위반 혹은 상호 합의 혹은 특정 조건 발생 시 해지 가능 요건들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자문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기밀 정보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자문인이 제공한 보고서, 전략, 해석자료 등을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자문의 결과물인 IP를 회사의 소유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 고객이나 자문인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문인이 보유한 기존 IP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회사가 부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문인이 계약 기간 중에 혹은 종료 후에 경쟁사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할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특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협업을 금지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직원이나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드바이저가 이미 다른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회사나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과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자문인은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문 서비스의 특성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문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자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것인지, 혹은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면책시켜 줄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계약에서 문제되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되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자문인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